1784 스카이홀에 직원분들이 와 계시고요. 24년 컴패니언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가 그동안 기술력 하는데 과연 생성형 AI 시대에도 괜찮겠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변곡점의 시기, 이것도 위기 아닌가? 분명히 위기 맞아요. 큰 단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직원들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배경이 좀 궁금하고 AI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우리 회사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우리 회사에 뚝심은 없는 것인가? 네이버가 더 개선되어야 되는 점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작전 타임 아닌가? 그런 생각 같은 게 들고요. 왜 이 시점이냐고 하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기회가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저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우리 그때 잘 극복했어 하는 위태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매일매일 변하고 너무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산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은 달리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업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적응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버티컬 앱들이 생기면서 누가 네이버를 쓰느냐, 다 버티컬 앱으로 가지. 이제 네이버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가 우리 경쟁사가 아니라 결국은 유저가 쓸 수 있는 24시간에 대해서 누가 그 24시간을 잡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시장이 시작점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CIC나 자회사 하나 정도가 그 시장에서 싸워볼 수 있었죠. 이제는 1, 2, 3위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국지전에서 이겼잖아요. 자, 이제는 전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항상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사용자 바뀌기 때문에요. 저희가 2000년대 했던 서비스는 저희도 처음이지만 사용자도 웹 서비스 처음 써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잘파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되게 높은 거고. 앞으로도 사용자들은 계속 똑똑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I라는 도구를 만나면 그 눈높이도 점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의 행태가 이렇게 크게 변화했을 때 네이버는 이러한 행태에 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이 쓸 수 있다고 AI 비서 서비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이후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 큰 테크 자이언트들하고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저희 핵심 사업인 검색의 AI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검색 사업의 어떤 사업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서비스의 품질력, 품질 혹은 이제 매력 그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AI 기술들이 가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큰 변화의 시대, 저희가 PC에서 모바일에 한번 겪었을 때 그때도 서비스마다 어떤 서비스는 여전히 PC가 중요한 서비스도 있었겠죠.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는 모바일로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했던 거고, 그게 지금의 네이버가 여전히 굳건한 자리를 지키도록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AI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감한 AI 적용이 필요한 그런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AI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서비스에 잘 적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술은 뒤에 숨는 거고 어떠한 사용자의 어떤 니드를 해결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서비스의 구석구석에 녹아 들어가 있는 네이버가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제일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 플랫폼들이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있는 수단으로 이제는 AI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만들지만 이거를 언제 출시하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사용자가 결정한다 라는 걸 저는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용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맞냐, 중요한 거 맞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가도 되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작은 감동. 우와,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이런 AI를 기술을 줬더니 내가 글쓰기가 편해졌어. 예약 관련한 툴을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어줘서 나 장사하기가 너무 편해졌어. 쇼핑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이런 기술을 줘서 고객 분석이 이렇게 손쉽게 됐어. 어마무시하게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은 기술들. 네이버의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지하고 펀더멘탈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대비 경쟁력을 갖는다기보다는 다양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라는 회사의 사업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좀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데일리하게 질문을 하는 것들은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지? 뭐 먹지? 어디 가지?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고 뭐 하고 살지?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일상에 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 그게 있어야 AI라는 기술이 접목됐을 때 저희만의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보면 질문에 답을 하는 회사였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딱 들어왔더니 내 마음을 어떻게 이 정도를 이해를 해갖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그 관심사라는 게 굉장히 자주 바뀌는 걸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숨어있는 니즈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용자들이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어떤 피드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숨어있는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화라는 게 그냥 개인에 맞춰서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잘 추천해서 보여주면 되지라고 되게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 그다음에 네이버라는 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인식과도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화라는 것도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해내야 되지는 기획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보고 싶은 건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내가 얻고 싶은 정보만 봐도 충분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를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는 좀 더 다양한 거를 더 깊게 담아내야 되는 걸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동여 지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이버는 데이터 기업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를 모았고 어떤 데이터가 지금 새롭게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 확보에 대한 지도 그리고 그 확보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네이버의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온 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온 서비스 AI는 네이버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 창작을 돕는 AI.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네이버는 해내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쨌든 말도 안 되게 2번의 웨이브를 다 탄 기업이거든요. 인터넷 웨이브도 타고 올라왔고 모바일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러면 AI에서도 또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 네이버가 지금까지 되게 위기도 있었고 또 많은 서비스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1등 서비스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던 거는 저는 그게 네이버의 어떤 DNA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뚝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본질을 잃지 않고 사용자에 대해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답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는 저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뭐 회사가 이게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그런 게 주어졌을 때 정말 거기로 우직하게 가는, 누구보다 더 빨리 강하게 가는 그런 힘을 가진, 그게 결국 저는 여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의 시대에는 자본의 힘의 비중도 굉장히 커졌고 사람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져 있어서 그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주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제법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이버한테 거는 기대가 크죠.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 결국 서비스의 트렌드라거나 이 서비스에서 생겨나는 문화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20, 30대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현재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한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회사를 이끌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주인공도 이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수들이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 실제 그런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은 조직에게 너무나 강력한 어떤 무기를 장착한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MZ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MZ들이 회사에서 잘 성장하고 좋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네이버를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들을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 회사? 그 힘이 저희 안에 구성원들의 힘으로 나와서 스스로 잘 헤쳐나간 회사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켜야 되는 본연의 가치는 계속해서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것은 저희의 기초, 저희의 기본에 다시 충실하죠. 팀 네이버의 목표 한 문장, 사용자의 선택을 다시 받는 네이버.